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에 들어갑니다. 22일이 설날이네요. 그래서 일단 화요일까지 24일까지 휴장이고요. 어릴 때는 설날 되면은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큰 집에 가서 그런 거 있었습니다. 포금탄이라 그래가지고 심지어 불 붙여갖고 던지면 팡 터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물론 또 이제 시장 가서 장날 시장 가서 이제 새 옷하고 새 운동화 막 사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구멍가게 가가지고 화약총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배탈 나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그런 어릴 때 그런 좀 낭만이 없지 않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명절은 좋은 거니까요.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제가 지금 설 명절 끝나고 집안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1월 25일이 수요일이고 26일 목요일인데요. 수요일은 일단 제가 고향을 가야 돼가지고 방송을 못하게 될 것 같고요. 26일은 제가 돌아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집으로 돌아오면 방송을 할 거고 25, 26 이틀을 고향에 가야 될지 아니면 25일날 갔다가 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26일날은 오게 되면 방송을 하고 아니면 그냥 25, 26을 방송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27일이 금요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 연휴 끝나고 25일, 26일은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494만원입니다. 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수익입니다. 7만원 벌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1월달부터 전업으로 6월 말까지 전업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굴곡이 심해가지고 잃을 때 많이 잃고 벌을 때 많이 벌고 막 이렇게 급등락을 했었고 지금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3주 동안 달려왔는데 1490에서 1510만원 정도 요 사이에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고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름 지금 개인적으로는 오늘까지의 매매 3주 매매를 하고 느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만족한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잘 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월달 총 손익에서는 마이너스 6만원이기 때문에 손실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야근하면서 주말에 일하고 그다음 이제 졸리운 상황에서 매매하고 하던 이 패턴에서 이제는 밤에 잠을 잡니다. 제가 2년 만에 금토일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아주 맑습니다. 보통은 금토일 3일 동안 야근하고 오면 월요일 날은 꾸벅꾸벅 졸면서 하고 화요일 날은 피곤하고 수요일 날은 정신 좀 들만하면 목요일부터는 또 이제 근무에 대한 그런 압박감, 금요일은 또 야근해야 되니까 또 일찍 자야 되고 막 이런 어떤 패턴으로 2년을 지내왔는데요. 이제 주말에 밤에 잠은 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저녁에 자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일자리 구할 때는 꼭 야근은 안 하고 주간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에 자니까 이렇게 머리도 맑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 약간의 행복한 느낌까지 막 듭니다. 지금 아무것도 뭐 쥐뿔도 뭐 생긴 것도 없는데 그냥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3주 동안 이 생활 리듬이 바뀌는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잘 버텼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7만원으로 마감했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한 부분은 오늘 뭐 별로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3, 24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증시하고 세계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일부터 4일 동안에 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증시 상황을 봐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젯밤에 그 미증시가 조금 더 빠졌구나, 빠진 만큼 빠졌구나 이런 얘기고, 이 빠진 이유는 보니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 연준에서는 왜든 간에 뭐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이러면서 자꾸 금리 올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좀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이건 뭐 그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화요일 저녁에 그 움직이는 해외 증시, 미국 증시를 보고 수요일 날 대응하면 되겠죠. 근데 그마저도 저는 또 수요일 날 대응 폰으로도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미증시만 보면 되니까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나름 선방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이게 3분봉인데요. 마지막까지 밀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관이 드디어 454억을 매수했죠. 그동안 다 팔아먹고 열심히 막 팔아고 다 던졌는데도 안 내려가고 지금 들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까지 보면 기관이 뻘쭘한 상황이 됐다. 외국인들은 뭐 지금 거래소하고 뭐 해가 엄청나게 매수해놨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돈방석에 앉았죠. 1월달에. 그러니까 그 외국인은 주로 이제 그 거래소 쪽을 매수하니까 1월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정도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환율이 1,400원대 가고 있던 이 환율이 지금 얼마까지 갔냐면요. 1,236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도 그 상태였어도 환율로만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는데 주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냥 다 털어먹은 거죠. 삼성전자 이런 건 뭐 여기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받아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요. 뭐 기관은 그냥 뭐 다 팔아 먹었으니까 뭐 지불도 번 거 없을 겁니다. 뭐 개인은 또 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불도 버는 것도 없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존님만 시킨 그런 상황이었고 쉽게 안 빠집니다 이거. 오늘 같은 날 또 미증시가 이틀 연속 빠졌는데도 국내 증시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봐야 다 소용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가진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 뭐 그냥 어제 댓글 붙여주신 부분 약간 이야기하고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은 뭐 모르겠고요. 제가 가진 종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렇게 가지고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5종목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요거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요거 추가시킨 이유는 이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건 뭐 명절 앞두고 화장품 관련주가 조정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뭐 돈 가지고 있고 싶지 이거 주식 가지고 있고 싶은 생각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다가 오늘 다시 조정받았죠. 근데 저는 계속 가만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제가 굳이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30일부터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연휴 끝나고 나면 25일쯤 장이 열렸을 때 26, 27 금요일 되고 나서 그 다음 돌았으면 이제 30일이 됩니다. 월요일이 30일이거든요. 그럼 연휴 끝나고 장이 열렸을 때 30일 되면 마스크 해제 이게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마스크 해제 될 줄 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재료 노출이다 이래버리면 또 할 말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그 재료가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말 되면은 중국인 또 뭐 비자 부분도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그때 정리하면 손절하면 되겠죠. 근데 거의 일어날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 종목을 왜 가지고 있냐고 또 댓글도 주셨는데 이건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오늘도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가 다 내려갔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올라가고 있고 아모레지라는 거는 5.5%나 그냥 6% 가까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화장품 관련주인데도 돌아가면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트로닉 이런 종목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안 쉬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종목으로 잡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화장품 제조에다가
매수 풀로 들어왔다면 오늘같이 눌러버리면 이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했는 게 뭐냐면 화장품 관련주만큼은 어느 게 대장인지 모르겠으니까요. 제가 화장품을 많이 쓰는 것 같으면 이게 대박이다 이러겠는데 이것도 그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그 50만 원씩 해갖고 그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이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니까 50만 원씩 하면 대충 한 300만 원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 이렇게 이제 잡아놓은 겁니다. 이건 그 연휴 끝나고 다음 주 되면 대충 정리하겠죠, 제가. 왜냐면 30일 날이 실내 마스크 해제니까 그때쯤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겁니다. 벌었든 안 벌었든 간에. 왜냐면 재료 노출 개념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길게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 추가 매수했던 엘컴텍 요거는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100만원 잡았다가 오늘 그 이익 실현했습니다. 요거는 그 그냥 제가 오늘 샀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요거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약간 내려갈 때 샀거든요. 1230원인가 1225원에 샀을 겁니다. 요 일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제 왜 그랬냐면 어제 요 시간에 거래해서 내려갔거든요. 1225원쯤에 샀습니다. 샀는데 이걸 왜 샀느냐 하면 어제 장 끝날 때쯤 돼갖고 그 금 가격이 1910원 정도 10달러인가 있다가 이게 1915달러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올라갈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이거 매수했는데 아침에 그 1930까지 금 가격이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 버리니까 이 엘컴텍은 지금 금 관련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뜨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전날 여기 급등시키려다가 10% 정도 올라가다가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하락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들었던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쭉 빠졌기 때문에 틀린 만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겠지 싶어서 잡은 거고요. 그 다음 오늘 올라갔을 때 요 위에서 여기서 50만원 팔고 마지막 여기서 50만원 팔았습니다. 팔아버린 이유는 연휴 끝나고 나서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오늘 그 한 3, 4만 원 벌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해본 거라서 제가 했던 거라서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충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조금 그나마 제가 가진 종목 중에 괜찮았던 건 화장품 관련주가 이만큼 다 빠져갖고 손실 난 거를 만회하고 플러스 7만원이 됐던 이유는 건설 쪽의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도화 엔지니어링을 저는 일단 그 신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가지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주력해서 3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 원 줄였습니다. 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못 가고 한미글로벌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글로벌이 대장이다. 이쪽 파트에는 그 중동 쪽의 건설도 그렇고 이쪽에 대장은 한미글로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올라갈 때도 가장 많이 갔죠. 히림은 그냥 대장인 척하면서 여기서 한번 떠본 거고 그 제가 봤을 때 현재 대장은 한미글로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6% 상승에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이제 유신도 따라서 올라가죠 보통. 그래서 따라 올라가는 이 부분 요걸로 해가지고 오늘 화장품 쪽 손실 다 커버하고 플러스 7만원 돌리는데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인데 뭐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미글로벌하고 유신은 중동 쪽에 네옴시티, 두바이 뭐 이쪽으로 해서 중동 개발 쪽으로 움직일 때 주로 이제 반응이 많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 데모하고 현대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 뜰 때 반응이 주로 옵니다. 근데 얘들 반응 오고 나면 도화 엔지니어링이 같이 반응이 옵니다. 이건 이쪽으로 붙는 이유는 도화 엔지니어링이 우크라이나에 그 무슨 사업소 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재건 관련주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나눠가지고 요쪽하고 달라요. 이게 그 제가 보기 움직이는 그 흐름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글로벌 쪽으로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도화 엔지니어링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뉴스가 휴전 뭐 이런 이야기 나와버리면 데모가 대장으로 뜰 거고요. 얘가 대장 뜨면 현대보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갈 겁니다. 이거 두 개 움직이고 나면 도화 엔지니어링이 따라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통상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87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시장은 좋게 봅니다. 제가 시장은 좋게 보는데 베팅을 더 많이 못한 이유는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팅을 많이 해가지고 뭐 수익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반대로 가버렸을 경우에 손절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험 관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지금 뭐 그 아래쪽에 오일선이 밑에 깔고 있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버티는 종목 쪽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재가 발생해갖고 밀리더라도 크게 안 빠지게끔 손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도록 위험 관리를 살짝 하면서 그 비중을 한 87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요런 정도 비율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지금 오버하는 비중을 한 60% 정도로 한 9만 원 정도 선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요. 요 정도로 해놓으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빠지더라도 그날 그 장중에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 쪽에 그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그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지금 그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좀 길게 보고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한 지 꽤 오래됐죠. 길게 보고 이렇게 승부를 보는 쪽 그 파트가 있고 이 두 파트는 지금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1월달 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일날 급등하는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할 때 한번 했었죠. 어디 갔죠? 로봇스타 이거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제가 1시쯤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무슨 또 그런 것 같으네요. 여기서 잡아갖고 여기서 한번 팔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종목만 잘만 잡으면 한 종목만 잘만 잡으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당연히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계속 연습 중입니다. 오늘도 MP라는 요 종목 갖고 한번 연습해 봤는데요. 물론 이제 많이 못 벌고 그냥 정리했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움직이길래 자이언트 스텝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MP라는 종목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충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쯤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잡아가지고 올라갔을 때 여기 반 팔고 다시 내려오길래 여기서 다시 반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단타 매매도 계속 연구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차차 하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종목은 어제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댓글에 지금 두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투자 원칙을 1월부터 지키도록 하신다는데 지키지 않는 매수를 해갖고 그런데 유동적으로 원칙을 바꾸는 거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투자 원칙을 거의 지키려고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안 지킨 건가에 대해서 지금 혹시나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을 틀리게 하고 있는지 댓글 한번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오버 비중 60%도 맞는 것 같고요. 당일 양봉거래 돌파 종목 요거는 최근에 제가 적어놓은 건데 요건 당일 단타 매매 할 때 지금 하려고 적어놓고 요대로 지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밀리는 종목은 안 잡고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단타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요건 최근에 적은 거라서 요건 아닐 거고요. 여기서 아마 제가 하는 부분을 해석을 다르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해놓은 게 종목당 300만원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 매수하고 시장이 좋으면 더 매수해갖고 300만원까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너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매수하고 그 이상 추가 매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은 좀 잘 안 되니까 이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불안하니까 10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50만원 막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에버다임이나 이 데모 같은 종목은 50만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도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건설 관련주인데 건설 관련한 종목으로 치자면 어제 제가 도하를 300 잡았으니까요. 이 300만원, 한미글로 400, 유신 500, 600, 건설 쪽에 600만원, 한 종목, 한 테마에 600만원 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당 3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도하 엔지니어링을 괜찮게 봐갖고 풀로 잡은 게 공급 계약 떴길래, 혹시나 해갖고 제가 풀로 질렸을 때가 3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00만원 다시 줄였습니다. 이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당 300만원은 지금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안 지킬 때는 한 종목에 그냥 풀로 한 1000만원씩 그냥 지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위험도가 너무 크고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당
이 테마당이 아니고요. 종목당 300만 원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도 예를 들어서 이 갖고 있다가 이 중에 그 뭐 코스메카 코리아가 억수로 떤다 싶으면 여기다가 300만 원까지 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르고 그 화장품에서 300만 원으로 묶어버리면 얘 300만 원 지르려면 다 팔고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건 아니고 한 종목의 최대치가 3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매매하면서 투자 원칙 어긴 게 있으면 댓글 한번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분은 종목수를 두세 개로 압축해서 매매하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마 중에 간다 싶으면 보초병으로 그냥 일부 종목 잡아놓고 움직일 때 확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당일 짧게 매매할 때는 이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간다가 싶을 때 보초병으로 좀 매수했다가 그다음 확 또 오를 때 확 질렀다가 짧게 먹고 빠져나와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 보유하는 종목들은 이게 짧게 그냥 확 뜨는 게 아니고 그냥 길게 쭉 가져가는 식으로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 그래갖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가져간다면 이게 지금 움직임이 보시면 오늘 같은 날 급등할 모습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당일 단타만 매매하긴 좀 그러니까 30일로 마스크 해제니까 기대감으로 해서 뒤로 올라가겠지 이런 의미로 이제 약간 스윙 관점으로 잡다 보니까 한두 종목으로 잡고 있으면 이게 그 내가 가진 종목만 안 가고 딴 게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 화장품 제조 얘가 혼자서 그냥 많이 올라갔었죠. 다른 건 조용한데 이런 식으로 오늘은 또 아모레퍼시픽이 또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종목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요대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이게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매매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로봇스타 이거 매매할 때도 그렇고, 그날 매매하는 거는 상황 봐서 확 질렀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길게 그냥 보유하기에는 시장이 그냥 여러 종목 가지고 그냥 묻어놓자 이렇게 하기에는 언제 꺾일지 모르는 불안 요소가 항상 있기 때문에요. 미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내가 여러 종목을 그냥 내일 오르겠지 그러고 가지고 있으면 장시 시작할 때 상황이 안 좋아서 확 내려가 버리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목으로 분산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항상 이건 아마 코스트라 선생님도 그렇고 그 책 내용도 그렇고 뉴스를 안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차트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이 뭐 하는 건지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확 떠오르면 그 모양에 맞춰갖고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보고 있다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뭐 차트 기준해갖고 딱 포착되면 확 들어갔다가 쑥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건 제가 손이 느려갖고 항상 집니다 보면은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 딱 들어가면 쭉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메타버스 쪽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아침에 괜찮다 이렇게 되면 그런 괜찮은 이유가 이제 뭐 미국에 어쩌고 저쩌고 뉴스 나오면 메타버스 관련주 쪽을 이제 보는 겁니다. 보고 이 중에서 강해 보이는 걸 잡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자이언트 스텝은 아침에 너무 빨리 떠버려갖고 못 잡고 그 다음 이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거 잡아서 매매하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뉴스가 없이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력이 이런 거죠. 장중에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뭐 전쟁 협상한다는 뉴스가 뜨면 그때 뒤도 안 돌아보고 확 지르면 되겠죠. 뭐 300만 원씩 그냥 대모 300, 현대해보다면 300, 도화 300 이렇게 바바박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 뉴스가 뜬다면 호재니까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항상 보면서 옆에 뉴스장 띄워놓고 이 뉴스가 호재냐 악재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혹은 또 다르게 오늘 올라간 게 뭐가 있죠. 말을 너무 길게 한다. 짧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이 어떤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뉴스를 찾습니다. 찾아갖고 그 뉴스가
진짜 가치 있는 뉴스인지를 판단해가지고 가치 있다 싶으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뒤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냐면 한미글로벌 보겠습니다. 이게 3분봉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차트 하는 사람들은 뭐 줄 꺼놓고 돌파하면 매수, 뭐 꺾이면 매도, 뭐 이렇게 해갖고는 그건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종목이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뉴스를 찾아봅니다. 오늘 그 뉴스가 무슨 PM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쪽 이 회사가 단순한 건설이 아니죠. 종합건설회사 쪽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수혜를 입을 것 같다 이래 싶으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위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뉴스 이렇게 떴을 때 뉴스 찾아보고 그럼 대충 이쯤 되죠. 언제든지 여기서 살 기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안 사더라도 이쯤에서 사면 그 뉴스가 호재라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매수하고 끝까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참고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뉴스만 보는 건 아니고 뉴스를 보고 그다음 이 차트는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타이밍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뉴스 괜찮구나 해갖고 여기서 들어가면 눌려버리면 여기서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현재가 창 띄워놓고 타이밍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발견했는데 쭉 올라가면 여기서 들어가 버리면 거의 이렇게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꺾일 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최대한 참았다가 그럼 다시 돌면 이게 이제 뉴스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차트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차트 안 보고는 이게 현재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그다음 일봉으로 딱 띄워보고 여기서 오늘 이거 뚫고 그냥 올라간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렇게 올라갈 재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향을 돌릴 정도, 대충 줄 꺼놓고 한 요 정도쯤 가겠구나. 그럼 요 정도면 여기서 팔까 말까 생각해보고 이 재료는 뭐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길게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냥 냅두자 하고 이제 그냥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요. 해외 증시 뉴스 민감한 건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국내 투자자, 기관 투자가잖아. 우리 국내 투자자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장중에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 선물 지수 띄워놓고 봅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0.5 정도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에 거래해서 상승 쪽 흐름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이거 만약에 마이너스로 꺾이면, 시간에 걸어서 다시 내려갑니다, 단체로. 이런 식으로 해외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제 설명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다시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민족명절 설날도 다가왔고요. 1월 달에 아직까지 큰 소득은 없지만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 일단 마지막 전업 투자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해서 수익이 안 나면 전업은 청산하고요. 일자리 구하고 그다음 이제 있죠, 왜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듯이 그렇게 이제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6월 달까지는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뭐 빨리 돈 벌어야 안 되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돈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방법부터 터득하는 게 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잃도록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잃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사 나가면 뭐 한 달에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것저것 명절 앞두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들 쭉 했습니다. 그래도 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견 주시면 제가 참고해 가지고요. 뭐 종목 추천 쪽도 괜찮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어떤 분이 문의하셨는데 오늘 약간 올라갔네요. 오늘 건설 쪽에서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이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오늘 뭐 현대건설부터 해서 무슨 재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올라가고 있죠. 건설주 단체로 지금 현대건설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건설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한미글로벌도 종합설계 뭐 이런 쪽 회사죠. 이쪽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느낌 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충 뭐 나머지 테마들은 가고 있는 노선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은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많은 종목 중에 이 한 종목 없다고 생각하고 뭐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뭐 세력들이 그냥 막 끌어올려 갖고 하고 있는데 먹을 사람 너가 알아서 먹어라 그러고 이게 시가총액 1조는 말도 안 된다 싶으니까 그냥 합니다. 그다음 로보스타 요거는 제가 여기서 한번 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해 버렸거든요. 요 돌았다가 여기서 그냥 본전에서 팔아 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또 요런 종목은 이제 그 LG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나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단지 이제 단기간에 너무 높이 올라왔으니까 좀 이익 실현하고 그다음 다시 또 가지 않을까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건 설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25일 날은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고향 가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6일 날 일찍 돌아오면 방송하고 늦으면 그 방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27일은 확실하게 방송을 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